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진 있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는 7일 투표 당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에 정해진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나오는데요. 투표소 입장 전에 체온을 확인하고 손을 소독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한 다음엔 위생 장갑을 낀 다음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입장 전에 미리 신분증 꺼내 두시고요. 개인 간 1m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요 2021 KBO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일부 이슈 인터뷰에서 KBO 프로야구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 점검, 대장 내시경과 관련 질환들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올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됩니다. 5개 구장에서 각각 개막전을 시작으로 팬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해 무관중으로 시작해야 했던 개막식과 달리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30% 관중이 입장해 함께 관중과 함께 뛸 수 있게 됐는데요. 7개월 동안 펼쳐질 올 시즌 프로야구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응원팀이 아닌 제작진의 만행으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 팀의 팬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순철 해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40번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축구 선수 얘기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무관중일 때 집중력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 입장에서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관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관중이 있으면 집중력도 생기고 더 흥도 나고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관중이 없으면 좀 느슨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 흥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올해 참 관전 포인트가 많은데 가장 먼저 추신수 선수가 그 KBO로 돌아왔는데요. 네네. 추신수 선수가 SSG 랜더스 팀에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차례 시범 경기에 모두 나섰는데 KBO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초반에는 추신수 선수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돼가지고 또 경기도 그동안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씩 추신수 선수의 모습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워낙 또 성관이 좋은 선수여서 한국에 와서도 빨리 적응을 할 것이다. 외국인 타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을 빨리 못하는 것이 성관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추신수 선수는 워낙 볼을 잘 골라내고 출루율이 높은 선수여서 빨리 다른 외국인 타자들보다는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그 타자의 성공 지표가 보통 3할에 100타점 정도로 보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추신수 선수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한국에서 마흔인데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충분히 그것도 능가하겠지만 지금 와서는 추신수 선수가 한 2할 한 9푼 정도에 오늘 한 15개에서 20개 사이 이 정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3할은 좀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예상이시군요. 네. 자, 가장 체력적인 일이 있으니까요. 체력적인 문제. 자, 가장 궁금한 게 이 마트 대전입니다. 유통업체의 두 공룡이 맞붙게 되는데 롯데자이언츠와 SSG의 개막전도 기대가 됩니다. 이대호와 추신수 친구이자 또 라이벌로 보이는데 두 선수 시범 경기에서 만났죠? 그렇죠. 이대호 선수는 워낙 경력이 많은 선수니까 시범 경기에서 아무것도 다 보여주지 않았고요. 추신수 선수는 이제 몸이 안 만들어졌고 또 워낙 언론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몸을 또 차근차근 또 만들어가고 한국 야구를 경험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나와서 지금 보여줬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신수 선수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대호 선수와 추신수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 사이잖아요. 조금 늦게 만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 두 선수가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어도 좋은 활약으로 팬들에게 어떤 관심도를 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사심을 가득 담아서 이대호 선수 올해 활약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롯데를 봐서도 그렇고요. 이대호 선수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롯데가 지금 포스트 시즌을 해야 되는데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15개에서 20개 이상을 때리지 못하면 장타력이라든지 공격력에서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의 그 타격이 중심에 서서 홈런을 20개 이상, 15개, 20개 이상을 때려줘야 포스트 시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뭐 이런 롯데나 기아 같은 팀들이 좀 잘해야 저 프로야구 전체 흥행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다른 팀에게 좀 미안한데요. 그 팀은 정말로 잘 해주면 프로야구가 훨씬 더 흥행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롯데 팬이어서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즌 그 코로나19로 동계 훈련이 모두 국내에서 진행되면서 훈련량 좀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NC가 지금 1강, 2강,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지금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에이스인 구창모 선수가 못하고 삼성도 오지일 선수, 최채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가 있거든요. LG도 지금 이민호 선수도 그렇고 차우찬 선수도 합류를 못하고 키움은 또 조상우 선수가 합류를 하지 못해요. 기아는 또 전상현 선수가 마찬가지고요. SSG는 또 하재훈 선수가 마무리 투수인데도 합류를 하지 못하고 이래서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캠프를 했던 부분이 선수들의 어떤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부분을 잘 넘기지 못하면 어떤 팀이든지 간에 공격에 빠지면서 포스트 시즌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범 경기 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하나가 팀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가장 돌풍을 일으켰어요. 시범 경기 때. 그러니까 다른 기존 선수들은 시범 경기 그야말로 시범을 보이면서 경기를 했는데 하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팀의 변화, 선수들이 또 주전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시범 경기에서는 사실 그 팀보다는 선수들 개인 역량에 더 좀 집중하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올해 시범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 어떤 선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선수 중에서는 물론 새롭게 들어온 추신수 선수가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 조금 포텐이 터졌던 선수가 최원준 선수라든지 소영준 선수, 강진성 선수, 두산의 투수 최원준 선수, 최주환 선수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과연 올 시즌에 팀을 이적하고 최종은 팀을 이적을 했는데 과연 그 포텐을 그대로 터뜨려서 올해까지도 꾸준히 이어줄 것인가 라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자, 올 시즌 좀 유난히 새 얼굴들이 많은데요. 기대되는 신인이 있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엄청 많아서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기아의 이의리 선수, 키움의 장재영 투수, 롯데의 김진욱 투수 이 세 선수가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타자에서는 롯데의 나승엽 선수, 하나의 정민규 선수, SSG의 고명준 선수가 가장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투수, 그 지난해에 KT의 그 소영준 선수인가요?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10승을 달성했는데 이번 신인 투수 주목되는 선수 10승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페이스로 본다고 한다면 이의리 선수가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투수나 이의리 투수나 별별 게 없는데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지금 김진욱 투수는 100이닝 한 경기 109 이걸 넘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걸 지키려면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조절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는 충분히 꾸준하게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돌겠다고 하니까 자기 본인이 성적만 낸다고 한다면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지난해 가을 야구 진출 실패에도 호평을 얻었던 기아의 맷 윌리엄스 감독과 또 하나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신임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 뭐 수비로 감독은 지금 하나에 와서 팀 리빌딩을 확실하게 해가고 있고 또 예. 이번 경기 때 수비 시프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팀 변화도 많이 선수도 젊게 만들어놨고 예.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맷 윌리엄스 감독은 이제 과제를 안 왔습니다. 작년에 포스트시즌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포스트시즌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아 팬들에게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 같거든요. 숙제를 안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난해 우승한 NC가 올해 뭐 극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LG도 지금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두 팀이 우승을 다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이순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는 있는데요. 예. 문제는 NC는 구창모 선수가 시즌을 같이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뭐 9 중에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예. LG는 또 3, 4, 5 선발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두 팀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코리안 시리즈에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자, 어우두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두산이 뭐 매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그 주축 선수 이탈이 조금 있는데 네네. 두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타격에서는 확실히 힘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파워가. 그런데 수비면에서는 LG에서 양석환 선수가 트레이드해서 1루를 맡으면서 예. 수비면에서는 크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 이제 두산이 외국인 투수 둘 선수만 제대로 활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크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 견해입니다. 예.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두산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밭이 좋아서 그러겠죠. 우선 스카웃을 잘하고 예. 제목대로 스카웃을 잘해서 피처스에서 많은 훈련들 경기를 통해서 또 기본기가 돼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하니까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또 전체적으로 1군에 있는 선수들이 잘하니까 예.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구나. 예. 자, 올해 좀 특이점이 있다면 시즌 중간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야구 국가대표팀도 출전을 하게 되는데 도쿄올림픽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변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차출을 해야 되니까. 중단을 하기 때문에 또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은 그것을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시즌이 끝마쳐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한번 스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고 또 그런데 반대로 또 뭔가 이게 통원을 해서 부상 선수도 돌아오고 시간이 필요한 팀들은 그 기간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선수들이 또 대표팀에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서 심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야구 팬의 입장에서 저는 야구를 좀 투수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네.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야구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원래 박진감 있는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너무 투수전으로 가면 스릴도 있지만 너무 좀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너무 타격이 안 터지면. 그렇긴 하죠, 위원님. 그러니까 투수전은 간간히 한 번씩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스릴이 있지. 투수진이 계속 이어지면 야구가 너무 재미없어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연일 타고 투저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올해도 좀 이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투수들이 국내 우리 투수들이 조금 더 실력이 향상이 돼서 특히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좋은 제구력, 좋은 볼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떨어지거든요. 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투수들은 약간 평행선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돼서 아마추어에서부터 좋은 투구 폼을 만들어서 프로로 진출을 하는 것이 빠른 성장을 가져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우리 이순철 위원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시즌 전에 전문가의 예상을 좀 잘 안 믿는 편인데요. 올해 5강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걸 하느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이 말씀 드리다가 항상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나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틀리더라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범 경기에서 나온 토대로 보면 선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마 5강 안에는 NC, LG, 두산, KT
SSG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SSG가 작년에 9위를 했는데 예. 추신수 선수의 그 영입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SG의 돌풍도 기대를 해보면서 SSG가 5강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롯데는 네. 그럼 롯데 기아가 가장 변수의 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롯데가 지금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좋아서 공격만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준다고 한다면 롯데는 가장 이 5개 제가 말씀드렸던 5개 팀들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7개월 동안 2021년 KBO 프로야구 시즌이 진행됩니다. 오늘 퀴즈는 야구팀의 이름을 준비했는데요. 이름에 곰이 들어가는 팀이고요.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 제작진의 만행으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게 만든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니폼은 어느 팀의 유니폼일까요? 1번 롯데자이언츠, 2번 두산 베어스, 3번 SSG 랜더스, 4번 하나이글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개학하고 한 달쯤이 지났는데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다 보면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등 하굣길 그 안전과 관련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 하굣길과 관련된 국민 민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아이들이 직접 민원을 신청하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어른들이 신경 써서 살피고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등 하굣길과 관련된 민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양방향 7차로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9차로로 확장하는 교통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이 길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이었는데요. 도로를 확장하면 횡단보도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육교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육교가 철거가 된 거군요. 네네. 9차선이면은 엄청 큰 길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폭이 너무 넓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육교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해당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이동량이 늘어서 9차로로 확장되는 도로였는데 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기술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 육교는 대부분 또 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좀 불안한데요? 다행히 육교 철수 후에는 그러니까 육교를 철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어린이 교통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교통 흐름도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육교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에서는 아동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육교 같은 고정식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시설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육교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러 갔더니 공사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단지와 학교 사이에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더라고요.
화단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사고 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게다가 고속국도 진출입로와도 가까워서 오후에 방문했는데도 차량 통행이 많더라고요. 또 아직 짓고 있는 건축공사 현장도 많아서 대형 트럭도 다니고 아침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더라도 하교할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안전대책도 함께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연인데 이럴 땐 안전대책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 만들 때부터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요.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파트 앞 도로의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건설이 완료된 후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권익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도로에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된 겁니까? 네네. 횡단보도 옆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도로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런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예. 작년에 권익위가 실시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2,273개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학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권익위는 개선을 할 것을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권익위는 관계기관하고 함께 잘못된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라. 오늘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뭐랄까요, 퀴즈 참여하시는 분들 수가 굉장히 적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퀴즈 한번 다시 나갈게요.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내일부터 7개월 동안 2021년 KBO 프로야구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퀴즈는 야구팀의 이름을 준비했는데요. 이름에 곰이 들어가는 팀이고요.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제작진의 만행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는 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은 어느 팀의 유니폼일까요? 1번 롯데자이언츠, 2번 두산베어스, 3번 SSG 랜더스, 4번 한화이글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좀 뒤늦게 오신 분은 그 유튜브, YTN 라디오 유튜브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선물 굉장히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패,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정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자, 우승팀 예상하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보내시고요. 아마 저처럼 응원팀 배신 못하겠다는 심정 많으실 겁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을 보내고 싶지만 제 유니폼은 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미니맘님, 롯데 사직구장에서 주황색 그 봉지 뒤집어 쓰고 응원하며 스트레스 확 풀리죠. 그맘합니다. 제가 그 주황색 봉지 뒤집어 쓰고 매년 갑니다. 0000번님께서는 최강 한화라고 하셨고요.
0779번님께서는 한화이글스 화이팅. 0507 롯데팬 집합. 1971번님 막강 LG 우승 가자라고 하셨고요.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유니폼 잘 안 보여요. 아나운서님 일어나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예. 자, 일어났습니다. 예, 아유, 원하는 팀도 아닌데 참.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건강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